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나 좀 나누고 시작할까요? 오늘은 상품 등록하는 날이죠. 첫 시간에 영혼을 팔아서 열심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7월 한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등록을 하는데 앞서서 되게 다양한 장표를 보여드리진 않고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화면을 바로 돌려드립니다. 이걸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GSM 시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텐데 G마켓이 따로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옥션대로. 그때 이제 GSM이라고 하는 판매 관리자 툴을 이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화면은 기대하기 좀 힘들고 요거는 딱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신규 창업을 할 때 요게 제일 힘들었어요. 카테고리 등록하는 게.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잠깐만 내가 카테고리 어디다 등록해야 되지? 또 소분류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통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분류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카테고리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게 이제 검색 정확도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저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약간 방송 시작 전에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몸은 괜찮냐고요? 몸은 아주 좋아졌죠. 그날은 이제 과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죠. 소울톤으로 올려서 하면 이 정도의 목소리, 그냥 얘기하면 이 정도의 목소리, 이제 목이 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상품 등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는데 이제 최근에 변경된 공지도 있고 그거 관련해 갖고 추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출 거냐면 가격이나 이제 쿠폰 꽂히는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방송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항상 수수료가 이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쿠폰이 적용되면은 얼마를 또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외부에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전에 그 경쟁사 분석이라고 하는 제 인기 강의가 하나가 있었어요. 경쟁사 분석하기. 그 인기 강의가 그 3시간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 시절이죠. 오프라인 시절에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했던 가장 인기 있는 지금의 저를 만든 어떤 그런 강의 중에 하나인 건데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매출 지표표라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짜는 게 있어요. 엑셀표. 김대용 차장님 광고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내 사업의 주요 지표는 뭐냐. 요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걸 정리하면서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안 보고 판매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집계를 내고 하는 건데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식의 어떤 함수를 막 여러 개를 쓰고 아니요 그냥 썸하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보는 요거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상품 등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정훈K님이 항상 이제 오셔가지고 뻘쭘하니까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채팅을 이제 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스타트를 늘 그래서 정훈K님한테는 이제 별명을 스타터라고 지어드리겠습니다. 스타터 정훈K님. 감사합니다. 윤정님, 별님, 해냄님 처음 뵙네요. 해냄님? 해냄님? 처음 뵙네요. 벙커님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스프링님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아니다. 스프링님은 여러 번 봤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기 앞서 등록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엑셀이나 아니면 이런 메모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메모장에다가 정리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등록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뭔가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엑셀이든 아니면은 메모장이든 하나를 켜놓고 최초에 ESM 플러스를 이렇게 들어가갖고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눌러서 이 화면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꼭 작성해야 되는 필드 값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별표해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필수 항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공간에도 사실상은 좀 입력을 해두면 좀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판매에 있어서
어느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조금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등록을 할 때 빨리빨리 선택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품 등록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소요 시간이 거의 한 10분? 길게 잡아서 10분, 빠르면 5분? 이 정도에 이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시면, 이렇게 해두시면 적어놓은 거 그대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려오면 이제 여기 상품명 작성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막 쓰고 있으면 아,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인 거고, 가격도 인제 와서 책정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정석대로 한다면 엑셀에서 정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내가 지마켓 옥션에만 등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이트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다 달라야 되는 게 좀 정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쿠폰 적용되고 그다음에 가격 비교 적용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그러면 판가를 어느 정도 책정을 했을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이 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은 원산지 당연히 선택, 그 다음에 뭐 인증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 별도 표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증 대상이면은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 인증번호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노출 정보에 이렇게 보면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넣는 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넣는 거, 미리미리 이미지 제작 다 하셔갖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팅에 저장을 다 해두시는 거. 상품 정보 제공 보시는 엑셀에도 보시겠지만 요 밑에 이렇게 나열해 놨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미리미리 좀 적어두세요. 여기를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마켓마다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권장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분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품질 보증 기준. 항상 생각이 안 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해드립니다. 이건 그냥 복사해놓고, 네,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송지 설정하시는 것도 사실 등록하면서 하면은 리스트가 안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배송지를 먼저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 정보 넘어가면 뭐 입력할 만한 건 별로 없고, 전에 판매자 식별 코드를 어디다 넣어요? 라고 했을 때 판매자 관리 코드 요거입니다. 이건 나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이 뭐다라고 하는 관리 코드를 넣어두시는 거. 그때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그 ESM 플러스 식별 코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관리 코드보다 관리요?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쪽이야? 네. 그러면 ESM 플러스 식별 코드. 그리고 내려서 여기 보면 가격 비교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여기도 이제 중요하죠. 내가 뭐 가격 비교에 노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쿠폰을 적용할 거나 안 할 거냐. 뭐 민감한 사항은 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혜택 광고 가면은 할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요거는 최초에는 설정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고객이 어떤 구매 패턴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요거를 설정해 줄 거냐 말 거냐는 그때 이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 혜택 광고는 좀 두시고요. 추가 정보까지 다 입력하고 일단은 등록하기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장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맨 위에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 광고 판매할 사이트, 판매할 툴, 뭐 입력란, 호스팅, 메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는 왜 보냐라고 하면 키워드를 이제 추출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검색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광고 검색하시면 광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죠.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가입해 두시고 키워드 도구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넣는 거겠죠. 키워드를 원하는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대표 키워드를. 여기다가 뭐 청바지 팔 거야. 그러면 청바지 이렇게 입력하셔갖고 조회하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바일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운로드 하셔서 엑셀로 꺼낸 다음에 키워드를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를 나열할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키워드를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사이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마켓 옥션만 할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내가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도 여러 개로 뭐 분류가 될 거고, 그리고 상품명도 그 사이트에 어울리는 상품명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구분이 조금 돼 있으셔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미리 네, 작성을 해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 판매할 사이트. 그리고 판매할 툴 입력란은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상품명, 상품 가격, 썸네일, 상세 페이지, 배송지 주소, 배송 비용. 웬만한 사이트들이 이 입력란은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G마켓 옥션은 상품명이 키워드로 조합돼서 노출을 형성하는 구조잖아요. 알고리즘 자체가. 근데 어느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태그 기준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G마켓 옥션에서는 상품에 대한 속성을 선택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거의 이제 상품명 기준으로 가니까. 거의 없는데, 이제 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상품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클릭해서 구매하는 고객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선호도라고 본 다음에 상위 노출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부분이라고 하는 툴 입력란은 좀 구분을 하셔갖고 내가 뭘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규격화 돼 있으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내 상품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속성의 선택의 순서가 맨 위가 아니라 혹시 뭐 세네 번째 있다 그러면은 뭔가 선호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상품들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걸 속성을 좀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호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G마켓 옥션에서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 ESM 이미지 호스팅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호스팅으로 넘어가고 한 개 계정당 5기가까지 주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5기가를 다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미지 크기가 뭐 커봤자 뭐 몇 메가 이러니까. 그래서 한 개 아이디당 5기가니까 만약에 내가 G마켓 옥션 이렇게 두 군데만 했다라고 쳐도 10기가인 거잖아요. 다 쓰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우측 아래 보면 돼 있네요. 5기가라고 이렇게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시면 폴더 추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웬만하면 영어로 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업로드 버튼을 통해 갖고 이미지를 얹히는 형태죠. 그죠? 여긴 이미지는 없네요. 네. 얹히는 형태. 그래서 상위 폴더로 가서 만약에 있는 것들이 이미지가 있는 게 없네요. 네. 방등? 네, 여기 있네요. 네, 감성소구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업로드되는 형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측 마우스 HTML 태그 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1.0 기준은 2.0도 이제 HTML이 적용된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따가 에디터 보시면은 호스팅 누르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상품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셔야 내가 등록을 하는데 시간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죠. 조금이 아니죠.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등록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 로그아웃 되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거 왜 로그아웃 되냐 뭐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필드를 정리해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님 무료 배송과 배송비 결제 선택 시 몰마다 좋아하는 특성이 있을 텐데 G마켓 옥션은 무료 배송을 좋아합니다. 전체 사이트가 무료 배송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서로가 저랑 윤정님이랑 물건을 팔아요. 뭘 예로 들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탁상시계. 윤정님이랑 저랑 탁상시계를 팔 거야. 탁상시계를 우리가 보통 2개씩 사나요? 하나씩 사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무료 배송이 맞는 것 같아. 윤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탁상시계만 팔면 무료 배송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느 날 탁상시계랑 그 다음에 벽시계를 같이 팔아요. LED 벽시계 같은 거를 같이 막 팔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무료 배송이 좋을까 아니면은 배송비 한 번에 합포장이 나을까?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자급제로 내가 이런 핸드폰을 팔아. 배송비를 별도로 받아.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럼 무료 배송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15,000원 언더에 있는 상품을 팔아. 내가 15,000원 아래 판매가에 해당하는 상품을 팔아. 그리고 한 명이 들어오면 이 상품은 2개 이상 사가는 것 같아.
그럼 무료 배송이 좋을까? 착불 선결제가 좋을까? 그거는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이 무엇을 위로 올려주냐보다 고객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소비를 어떻게 하는데 나는 무료 배송을 설정해 주는 게 좋을까? 선결제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보통 판매자들의 흐름에 따라가죠. 상위 판매자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착불 선결제를 하고 있는데 몰이 무료 배송을 우대한다 그래갖고 내가 그걸 무료 배송으로 들고 가면 결국에 내가 그 배송비를 아무리 못해도 판매가에 조금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무조건 내가 판매가가 높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고객한테 클릭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비 패턴에 먼저 선 판매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왜 이걸 해놨을까? 사람들이 후기를 보니까 같은 아이디가 막 중복되는 게 보이는 거야.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들어와서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사네? 그러면 선결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야 합보장이 되면서 배송비 한번 결제, 그래도 이렇게 탁탁탁탁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카테고리에 또 가면 한 명이 들어와서 두세 개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배송을 다 같이 설정해놓고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판매자들끼리의 암암리의 어떤 협상 같은 거지. 그거는 상품의 마진이 거의 없는 거야. 그냥 없고 배송비의 마진으로만 그냥 또 파는 어떤 구조인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또 이게 네이버 쇼핑에 날아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막 선결제로 해놓고 배송비는 막 5,000원, 뭐 누구는 뭐 7,000원, 누구는 3,000원 이런 식으로 해도 표면가를 최저가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막 그렇게 또 노출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뭘 파시는지는 뭐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잘은 뭐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지마켓 옥션이 뭘 좀 더 우대해서 상위로 올려주냐라고 하면 무료 배송.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하면 타 판매자한테 치여서 내 상품이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벙커님이 타스토어 판매 중인 상품을 일괄적으로 끌어오는 방법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솔루션을 좀 쓰셔야죠. 플레이오토나 이런 솔루션, 상품 등록기라고 하거든요. 통합관리 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쪽에 가면 타 사이트에 등록한 거를 불러오기를 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유료예요. 그런 거는 시중에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종합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되게 확장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요즘은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대표적인 거 그냥 몇 개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방넷 있고요. 그리고 이지어드민이라는 게 있고. 근데 뭐 거의 뭐 몰이 오픈마켓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플레이오토를 쓰시죠. 상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용료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사용하기에는 플레이오토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샷카페 무료니까 그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뭐 통합관리 툴을 이거 A라는 걸 쓰다가 B로 옮겨 타려면 이 DB의 이간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못 끌고 와요. 그러다 보면 카테고리가 다 비어져서 막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실 때 유료냐 무료냐 이 기점이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 뭐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토가 제일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나중에 뭐 나중에 보실 생각이면 당연히 내일 저녁 7시쯤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인블리츠님이 착불과 무료 배송 결정할 때 가격이 앞자리가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무료 배송 22,800원이 좋을까요? 착불 19,800원이 좋을까요? 착불 19,800원이 좋죠. 네, 그럼 당연한 거 뭐하러 물어봐요? 당연히 착불 19,800원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배송비가 예를 들어 3,000원이야. 그럼 얘가 22,8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송비가 4,000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느 게 좋을까요? 네, 무료 배송이 낫겠죠. 1,000원이 싸니까요. 결국에 합산 금액. 근데 여기에서 물건을 2개씩 싸. 19,800원이 좋고요. 하나씩 싸. 그럼 22,800원이 좋겠죠. 그렇게 됩니다. 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거기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22,800원에서 쿠폰이 적용돼서 5% 적용되는 거랑 19,800원에서 5% 적용되는 거랑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익적으로는 좀 손해일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질문이 많았네요. 진도를 좀 뺄게요. 내가 카테고리를 어디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 G마켓에 노출은 22,800원 좋습니다. G마켓이든 옥션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대표 명사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유모차 이렇게 유모차는 요즘에 안 할게요. 네. 카시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여기가 이제 랭크 순이에요. 판매 순으로 쭉 나열된 거죠. 무료 배송이야. 네, 그냥 이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카시트를 검색했는데 이게 지금 통풍 시트가 먼저 나오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아 카시트잖아요. 네, 유아 카시트로 검색을 바꿔야겠네요. 유아 카시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아래쪽에 쭉 내려서 이쪽에 오셨을 때 여기도 이러고 있네요. 네,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검색을 바꿀게요. 네. 여행용 파우치. 저쪽은 카테고리가 어지럽게 돼 있네요. 네. 다시 내려서 네, 이렇게 오면 드디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세 번째 클릭해봐요. 뭐 더 할 필요도 없어. 한 다섯 개까지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보통 10개는 보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세요. 첫 번째 클릭했던 게 가방 자파의 여행 수납 소품의 여행용 파우치 하나 나오고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스턴 가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용 파우치는 여행용 가방에 보스턴 가방에 해도 나오네. 요런 개념이죠. 근데 누군가가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는 고객을 잃어버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건 이쪽이고요. 내가 만약에 보스턴 가방이랑 여행용 파우치 같이 팔아. 그건 또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보스턴 가방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쪽에도 등록했는데 나와.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여기다 등록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마켓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나 이런 데도 나갈 때 기본적으로 요 상품명을 따라가기도 하고 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따라가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긁혀져서 나가갖고 거기에서도 추가 노출을 만들고 다나랑 에누리에서도 내가 또 추가 노출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가방 자파에 여행 수납 소품에 여행용 파우치 뭐 여행이 요즘 대세니까 여기다가 가방 자파 여행 수납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뭐 고물가 시대 항공료도 되게 이제 유류가 올라갔으니까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놀러는 엄청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나? 다 같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열중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놀러 가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 놀러 가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저도 돈이 많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네. 여기다 상품명 작성해야죠. 아까 어디라 그랬죠? 이렇게 와요. 여기다가 여행용 파우치 이렇게 검색하셔서 조회하기 누르면 나오죠. 띡띡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다운로드 그냥 하셔갖고 엑셀로 열어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광고 수나 아니면은 경쟁은 우리가 네이버에 광고할 게 아니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클릭 수 요것도 클릭률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수치상으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클릭률과 모바일의 월간 조회수 뭐 요 정도만 보시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 없는 애들을 지워볼까요? 지우고 역시나 보스턴백이 같이 검색이 좀 되죠. 파우치를 검색하면은 화장품 파우치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남겨둘 필요가 있냐라 할 때 필요가 없어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비치 타월 뭐 괜찮은 것 같죠? 핸드폰 방수팩 화장품 파우치 인감 도장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숨겨서 가나요? 지워주고요. 방수팩 위에 나왔으니까 또 지워주고 아이패드 파우치 애매하죠. 노트북 파우치 애매합니다. 지우고 목베개 방수 가방 남자 백팩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방수 가방도 좀 안 맞으니까 비치백 여성 백백 휴대용 방수팩 여행용 파우치 드디어 나왔네요. 이불 압축팩 뭔가 카테고리 너무 다릅니다. 없어지고요. 그다음 이너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출산용품 이런 것들 할 때 그 이너백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분리 공간을 만들고 수납을 좀 정리를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너백을 쓰시긴 하는데 이건 여행 파우치랑은 안 맞는 거야. 여행용 가방은 파우치가 아닙니다. 지퍼백 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데 뭐
내가 이런 상품들을 같이 구성해서 팔 거다라고 하면 여행과 관련한 모든 상품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구비 해가지고 뭐 등록하는 형태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얘만 일단은 팔 거야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많이 연관되는 애들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위 판매자는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니까 보면 여행용 파우치 끝.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락 가방, 보조 가방, 여행용품. 아주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여행 가방, 여행용 파우치, 뭐 이건 살짝 모르겠네요. 네, 도시락 가방은 왜 넣으셨을까? 그다음에 보조 차라리 여행용 뭐 신발, 화장품, 속옷, 뭐 이런 파우치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좀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분한테 만약에 뭐 에딧이라고 하는 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분도 뭐 카드 지갑, 미니 캐리어, 보냉 가방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에 내가 뭘 넣을까,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넣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조금 더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엑셀을 뭐 정리하다가 말기는 했지만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신발 파우치, 세면도구, 뭐 파우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쭉 내려오면 비치, 뭐 차라리 이런 키워드를 방수 이런 애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왜냐하면 같은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분야를 넓히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방금 보셨던 이런 키워드들은 너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뭐 세트도 좋은 거죠. 왜냐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6종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브랜드 넣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까지 딱 좋은데 여기에 뭐 신발, 화장품, 뭐 속옷, 비치 뭐 이런 것들을 남으면 조금 더 넣어줬을 경우에 해당 검색어를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조금 더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좀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저분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브랜드 하나를 넣어주면 조금 더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브랜드를 브랜드 영역에 등록하셔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지금 뭐 시작부터 상표 등록하고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상품명 앞머리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한 얘기인데 브랜드는 몇 글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뭐 가요계 안에서도 뭐 세 글자 이름이 굉장히 뭐 코요테 막 이런 것들, 그죠? 신화 두 글자 세 글자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G.O.D 막 이런 것들, H.O.T 이런 것들. 그 이제 다섯 글자 가는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흔치 않아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 두 글자에서 세 글자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그렇게 좀 정하시는 게 좋고요. 기억에도 잘 남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키워드의 나열이 쭉 나오면 아주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7월 7일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상품명 글자 수 제한 해제가 되는 날이에요. 됐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요게 이제 상품명 제한, 글자 제한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거를 계속 넣어볼까요? 띡띡 네, 됐네요. 50자로. 네, 됐어요. 그래서 50자, 100바이트를 넣을 수 있는 기준으로 오늘자로 변경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판매자들은 수정을 못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상품은 수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신규로 등록하는 상품에 한해서 100바이트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주겠죠? 기한을? 안 주려나요? 기한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존 판매자들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좀 주고 좀 넣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더 조금 더 강력하게 넣으면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정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아쉽습니다. 아마 기한이 있겠죠. 없을 리가 없죠. 이거 그러면은 신규 판매자들은 상품명이 길고 기존 판매자는 상품명이 짧아. 근데 길게 넣은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와서 상위를 차지해. 나는 수정이 안 돼. 뭔가 억울하잖아요. 그럼 또 민원을 넣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뭔가 기한을 주나?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요? 뭐 준대요? 프로모션 명만 또 넣을 수는 있죠. 수정이 안 되더라도. 아니에요. 그 의미 없죠. 의미는 없죠. 의미 없어요. 네. 검색 대상, 무슨 얘기예요? 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걸 넣으시겠다고? 하지 마요. 보여주면 뭐해? 검색이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용인님. 대용 차장님, 용인님 둘 용 들어간 사람들 왜 이래? 오늘 프로모션명, 상품명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거 얘기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꺼내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검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뭐 이야기 한번 담아봅니다. 네, 용기 내서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리고 저 방송 끝나고 그 회의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게. 그래서 상품명까지 작성했어요. 뭐 5월 한 거야. 50% 한 거야. 끝났어요. 상품 등록은 카테고리랑 상품명이 끝이야. 이거를 그쵸. 16개 끝냈는데 한 개도 안 팔렸으면 수정이 가능하죠. 지금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카테고리랑 상품명이 어느 사이트 가든지 이것까지 해내면 그냥 50% 하신 거예요. 그냥 다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요 얘기 나왔으니까 그 댄스 도둑님이 저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아직 한 개도 안 팔려서 상품 수정이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면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면 그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해요. 10일 내에. 근데 물건이 한 개가 팔리거나 10일이 지나면 상품이 수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거는 굉장히 판매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뭔가 검토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내려왔어요. 네, 오늘 이제 주의 깊게 이야기할 가격이죠.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판매 기간은 맥스가 90일이에요. 90일 연장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판매 가격을 넣을 때는 지마켓이랑 옥션을 따로따로 넣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 없죠? 요렇게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서로 다른 설마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야. 진짜 절망이야. 그래서 할인율도 그렇고 판매가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판매 가격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형성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지?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야, 이게. 시장에 도대체 얼마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와서 이 사람은 추가 옵션이 붙나? 아니잖아요. 이 균일가잖아요. 그냥 9,900원이에요. 9,200원. 그리고 이 사람은 9,900원이네. 할인율을 적용했네.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클릭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뭐 마이너스 옵션이 막 붙어. 그리고 6종 위에 있는 6종이 네. 이분이 표면상으로는 9,200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옵션을 가져가고 있네요. 네, 6종이 똑같이. 그리고 뭐 소급 어딨어? 요런 것도 2,400원이야. 도대체 0원짜리 옵션은 어디 있는 건가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이분 여행 전종을 하셨네요. 와, 엄청나네. 도대체 옵션이 몇 개인 거야? 36개네요. 36개가 다다다다다닥 하고 아주 1.0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판매의 어떤 형태를 띠는 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행에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다 파시는 분이 계시고, 에이 몰라 그냥 단품만 팔어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품평 클릭하고 요거를 신규 등록순으로 넣습니다. 신규 등록순. 프리미엄 상품평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평을 보는 거예요. 7월 5일에 ANG, CMJ, GOI 두 개씩 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레이, 스카이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나요. 그러면 5일, 29일 뭐 그렇게 판매가 막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상품평 여기 와서 똑같이 신규 등록순 이렇게 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더 많이 파는데 왜 2등일까요? 뭔가 이상하네요. 계속 보면서 6일, 5일, 5일 그럼 보면은 job 뭐 그죠? OMI 하나 job이 4개 사줬네요. 그죠? 요분은 3개. 네, 이 페이지 또 넘어가면 뭐 없네요. 그리고 또 내려보면은 뭐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더러 보이잖아요. COU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
점차 이렇게 여행용 파우치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이 상품명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쭉쭉쭉쭉 상품명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하면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 이런 식. 아니면 보스턴 가방에 등록하면서 파우치의 중복 노출을 시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복합적인 어떤 키워드를 좀 쓰고 사실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쭉. 가격대를 내가 봤어. 그러면 9,200원, 7,900원. 아이고 뭐야 이게. 9,200원, 7,9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적어요. 상품 가격 7,900원, 9,200원 뭐 등등등.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품 리스트들이 있고 그게 실제로 후기에서 뭐가 나갔는지, 뭐를 같이 사는지, 어떤 색상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얼마가 나갔고 이런 것들을 조금 리스트업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근데 후기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 사서 후기 안 쓰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맹신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갖고 요 정도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9,200원에 팔아갖고 수수료를 빼고 그죠? 그리고 배송비를 빼고 그리고 공급가를 빼면 이게 이제 내 마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의 이제 계산 방식을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네이버를 타면 2%가 추가 공제가 되죠. 추가 공제 그죠? 그리고 쿠폰이 적용되면 네이버 쿠폰 말고요. 그 카테고리 쿠폰이요. 할인 쿠폰 금액에 할인 금액이라고 할게요. 할인 금액에 15%를 또 공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느냐 보통 여기에 카테고리 수수료가 13%일 거니까 그냥 사느냐 타고 들어와서 플러스 2%가 되느냐 그 다음에 15%를 공제받느냐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나눠 갖고 뭔가를 표현하고 작성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보수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쭉 해봤자 어차피 얘가 뭐야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냥 팔린 거 그 다음에 쿠폰 적용된 거 가격 비교 탄 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가장 높은 수수료라고 하는 맥스 몇 프로? 15%의 수수료를 총 수수료가 15%가 맥스잖아요. 가장 큰 수수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두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엑셀표나 이런 것들을 띠꺼내요. 띠꺼내서 최초에 뭘 작성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리스트는 필요하죠. 어떤 상품인가? 스큐. 네. 그래서 그 상품들의 리스트업이 쭉쭉쭉 필요하고 그리고 공급가를 넣어주는 거죠. 부가세 포함입니다. 5,500원을 하면 안 되겠군요. 2,200원, 1,200원, 그 다음에 2,500원, 그리고 3,200원 뭐 이런 식이었다 치면 얘를 7,900원, 그리고 얘를 9,200원, 그리고 얘는 11,000원 뭐 이렇게 판다라고 칠게요. 수수료 13%인데 보수적으로 잡으라 그랬죠? 자, 15% 그냥 잡아버리고 배송비는 3,000원이 무료 배송이면 여기다가 넣는 건데 무배면 근데 보통 저런 상품 파는데 무배를 찍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닌데 보면 거의 대부분 야 무료 배송을 찍어버리네요. 엄청나네. 무료 배송 위로 올리고 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합포장을 또 하시니까 근데 여기도 무료 배송을 찍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내 엑셀 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3,000원 이렇게 그냥 넣어놔야겠죠. 선결제였다 지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도대체 이 배송비가 3,000원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측으로 쭉 넘어와 보니까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치를 뽑을 수 있잖아요. 광고비 뽑는 거는 이제 대응차님한테 배우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얘는 광고비가 12,000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광고비가 12,000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리고 얘가 아까 두 번째 있는 판매자 기준으로 보니까 2개, 4개 이런 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 쭉 넘어왔을 때 순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마진율이 17%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전환수를 똑같이 그냥 전환 개수라고 할게요. 전환수는 사람 수거든요, 원래. 전환율을 보려고 이제 보통은 저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전환 개수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가니까 11개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한 명한테 투여된 광고 금액이 1,091원이더라.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코드에선 1,091원이 들어. 그러면 내가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 마진이 제일 적은 게 2,320원이네요. 그러면 얘를 팔든 뭘 하든 무조건 남는 거잖아요. 한 개 팔 때 1,091원보다 덜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냐면 이제 SC 뭐 이렇게 불러요. 스위칭 코스트. 스위칭 되는데 들어간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 클릭 수를 뭐 굳이 늘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여기다 111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광고 비용 빼버려. 그리고 어디 갔냐? 됐어요. 111. 내가 이걸 한 개 한 개씩 팔았을 때 광고가 투여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15% 뺐을 때 28%가 남는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사이트가. 그래서 내가 G마켓에서 팔 때는 28%가 남아. 뭐 쿠팡에서 팔 때는 뭐 25%가 남아. 뭐 어디에서 팔 때는 뭐 30%가 남아. 어디서 팔 때는 35%가 남아. 이게 나와야죠. 왜냐면 수수료가 다 다르니까. 그 수수료 체계에 따라서 이 수치만 조절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뭐라고 적어놔요? G마켓. 아이고. G마켓. 한글로 합시다 그냥. G마켓 이렇게 적어놓고 요 밑에는 옥션 해갖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갖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시트를 가른다든가 이렇게 가른다든가. 그래서 해당 내용의 사이트가 현재 내가 판매 운영하면서 어느 기준으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광고비는 이렇게 는 하고 12,000원 플러스 그 다음 날은 11,500원 그 다음 날은 뭐 16,000원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2개, 3개, 5개를 팔았어. 그럼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놔요? 는 해놓고 아주 엑셀 시간이네요. 찍 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그리고 어디 있어요?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찍 해놓으면 맨날 얻다가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얘가 변경되는 거죠. 그럼 이 변경된 애를 컨트롤 C 여기다가 우측 마우스 그 복사할 때 붙여넣기 하는 거 있잖아요. 값으로 계속 여기다가 누적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치를 내가 쭉 누적시켰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도대체 순이익은 얼마를 형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각 몰마다 좀 형성되어야 됩니다. 각 몰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 때 주요 지표란 뭐냐? 되게 중요해요. 주요 지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요 지표는 내 사업체에서 주요 지표는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수량이야. 두 번째는 매출액이야. 세 번째는 광고비 대비 이익이야. 네 번째는 매입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매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것 같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익이 그냥 마진이 되게 중요해. 뭐 그렇게 뭐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구분이 나는 필요해 라고 하는 거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주요 지표는 뭐냐에 따라 이 엑셀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냥 변경되는 수준인 겁니다. 변경되는 수준.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엑셀을 주시나요? 항상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엑셀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어차피 작성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이거 계산 수식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넣고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한 건데 이걸 못 하시면 조금 힘들죠. 그죠? 엑셀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엑셀 더하기 빼기 아니면 엑셀 기초 강좌 이거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애들을 이렇게 짜놓고 내 사업체에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땐 스위칭 코스트인 것 같아. 뭐 한 명한테 투여되는 광고 금액 뭐 이런 거. 한 명에게 팔려면 쉽게 할게요. 팔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이게 제일 중요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켓의 그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인사이트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려고 한다라고 뭐 이걸 또 넣는 거겠죠. 난 다 넣을 거야. 다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짤 때 이제 중요한 거 함수를 되게 열심히 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관리해라 라고 해서 줄 때 이 사람이 엑셀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보기 좋게
네, 그 지표가 복잡하지 않게 자꾸 뭔가 바를 옆으로 넘겨갖고 보지 않아도 네, 그냥 요 상태에서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얼마가 나갔구나, 얼마가 들어왔구나 등등등 요런 것들을 한 번쯤은 만들어 두실 필요는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격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파악해라.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를 파악해라.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는, 결제가 이게 맞나요? 결제예요? 몰라요. 아무튼 결제 같은데 결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봐라. 그죠? 그걸 표로 옮기기 전에 최대 수수료로 계산해둬라. 요렇게 맞아요? 최대 수수료로 계산해둬라. 그걸 주요 지표로 엑셀화 시켜라. 요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어떤 거를 내가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뭉쳐갖고 어떻게 될 거냐면은 내가 지마켓, 옥션, 그 다음에 뭐 쿠팡, 위메프, 티몬, 뭐 네이버, 뭐 SSG, 롯데온, 뭐 인터파크, 실버가 등등등 이런 데가 등록해 놓으면 이게 띡 돼가지고 이제 최저가로 표현되는 게 막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저 강사가 얘기할 때 네이버를 타면 가격 비교를 타면 2% 추가 공제라고 했는데 그 가격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타면 근데 왜 여기에는 쿠폰이 뭐 16%가 붙어 있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가 설정해 놓은 그냥 판가에 무조건 그냥 2%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여지는 금액도 다 다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막 인상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가격 비교를 타고 오는 고객이 많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 마켓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많을까에 따라서 네이버를 노출함으로 바꿀까? 노출 안 함으로 바꿀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읽어내는 그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 몰들이 다 잘 나가는데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죄다 똑같은 금액에 수수료는 다 다른데 죄다 똑같은 금액에 그냥 다 등록을 해버리면 들쭉날쭉 어느 한 곳으로 몰려버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러면 매출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쭉 가다가 그냥 고립되죠. 더 이상 추가 매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얘기를 막 했네요. 지마켓에만 등록된 상품을 쉽게 옵션에 등록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제가 제 기억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상품 등록하면 여기 있을란가? 1.0에 있었던 저 옵션 얘기하는 거니까 상품 관리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수정에 들어가서 주문 옵션 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고 설정 안 해놓은 게 있네요. 네. 아이씨. 잠깐 선택형으로 1단계 선택형 왜요? 옵션이 아니라 옥션을 말씀하시는 아 옥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 등록했는데 같이 아 왜 이래 진짜 내가 그래 뒤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베레카님. 그럼 이건 없던 일로 네 없던 일로 채팅을 좀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대를 형성을 해두시면은 된다. 그래서 네이버 노출 비용까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저 혼자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거 옵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왜 그거 있잖아요. 다른 상품 옵션 복사 등록 이거 하면 옥션 거 불러하지나? 나 그거 찾으려고 그랬어 혼자. 남의 다리 긁을 뻔했죠. 그죠? 쓸데없는 얘기할 뻔했습니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네, 넘어가고 이제 썸네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상품 등록 2.0 와서 여기까지 쭉 했고 가격 설정했고 주문 옵션 안 하고 넘어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안 하고 원산지는 뭐 중국이든 뭐 국산이든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고 나서 노출 정보 넘어오면 1000에 이미지를 이제 등록할 수 있으시잖아요.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여기도 없네. 네. 샘플을 다음엔 준비해야겠다. 1000에 그 보여지는 이미지 있죠?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만드셔갖고, 여기에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오는 겁니다. 2메가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 거의 대부분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디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에디터에도 지금 공지가 하나가 뜬 게 있는데, 어떤 공지냐면, 뭐가 달라지냐? 총 길이가 4만 픽셀에서 그 다음에 9만 픽셀로 변경이 됐다. 6월 28일 날. 4만 픽셀이 생각보다 진짜 짧아요. 진짜 짧아서 넣다 보면 저도 잘라서 등록해 놨거든요. 다시 늘려놔야겠네. 이게 막 하다 보면 잘려요. 계속 잘려. 그리고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추리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나는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지마켓에 업로드되는 형태가 되게 많았어요. 빈번했어. 근데 9만 픽셀은요, 넘기기도 힘들고요. 이 이상을 작업을 한다? 글쎄요. 9만 픽셀을 작업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이 충분히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넘지 않을 건데, 한 개의 이미지가 2580이니까 우리 또 계산기 한번 꺼내야겠죠? 네, 계산기 저기 있네요. 계산기 꺼내서 9만원 나누기, 네, 9만원 나누기 2580개 이렇게 하면 34개의 컨텐츠를 넣을 수 있네요. 패션 시장에서 한 개의 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진의 컷수를 보통 세보면 23컷을 넘지 않거든요. 인트로부터 인포메이션까지 쭉 가보면 23컷을 웬만하면 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23컷 언더예요. 근데 34개의 컨텐츠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기기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아직 오지 않았죠. 이 연기된 겁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되는 거였는데 어저께 많은 판매자들이 엊그저께인가요? 많은 판매자들이 이거 HTML 왜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연기됐어요. 15일로. 15일로. 이게 이제 HTML은 뭐예요?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으로 상품 등록을 할 때는요. 빠리빠리 해갖고 뭐 넘어가 볼까요? 식품에, 신선에, 농산물에, 열매 채소에, 오이 됐어. 아, 괜히 신선식품 했네요. 너무 힘든데. 네. 됐고 넘기고요. 쭉 내려서 띡띡띡 그리고 다음 단계 펼치기 눌러보면 여기에서 제가 판가를 이제 이렇게 뭐 넣고 뭐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HTML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미지 호스팅 버튼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미지 호스팅이 들어가 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원래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에디터 작성 눌러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거거든. 이 형태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판매자들한테. 타 사이트 들어가 아직도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러잖아요. 에디터를 따로 쓰는데 빼고는. 그런데 2.0에 들어와서 자꾸 에디터를 쓰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헷갈릴 것도 없는 게 여기에 사진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 호스팅 넣으면 아까 보셨던 감성 소구가 어디 있었을까? 방등에 있었죠? 저 여기에 얘를 그냥 선택해갖고 선택 완료 누르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쉬워, 이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이거를 이제 HTML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소스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넣는다라는 거죠. 속도가 훨씬 빨라지긴 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왜냐면 메모장에다가 그 호스팅 내용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내가 여러 사이트에 상품 등록을 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걸 하니까 자꾸 이거 눌러갖고 뭐 내 PC 눌러갖고 막 하는데 이게 제가 말은 이거 그냥 이미지 호스팅 하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막상 막 등록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호스팅에 등록해 놓는 걸 잊다 보면 이걸 등록해서 하느니 그냥 내 컴퓨터 불러올까? 그 순간 관리가 망하는 거예요. 네, 관리가 망해. 어떤 식의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그리고 G마켓 11번가 이렇게 네 개 사이트를 판다라고 칠게요. 저런 식으로 내가 호스팅을 긁어다가 그 어디니 G마켓이랑 11번가는 똑같이 등록을 해놨어. 근데 여기 어디야?
네이버랑 쿠팡에다가는 호스팅을 못 긁어 넣으니까 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넣지 말라고 웬만하면 돼 있죠. 이미지를 그렇게 넣어 놓은 거야. 어느 순간에 내 뭔가 상품이 바뀌면서 뭔가 뭐 문구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표면이 뭐 조금 이렇게 라운딩 쳐졌다든가 그러면서 이미지를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원래 호스팅에다가 덮어 씌우기를 하면 지마켓이랑 실버가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요. 같은 소스를 썼으니까. 근데 쿠팡이랑 어디야? 네이버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이미지 다 수정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통합적으로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각각의 뭐를 자꾸 에디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서 수정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것도 G마켓 옥션도 에디터를 쓸 때 호스팅이 아니라 내가 자꾸 뭐를 쓴다? 그 어디 갔니? 여기에서 사진 요 PC를 쓴다? 그러면 똑같아요. 수정 이슈 생기면 들어오셔갖고 이거 지우고 다시 넣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수정을 다 눌러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호스팅으로 일괄 관리하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카테고리에 맞춰갖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상세 페이지 입력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내용을 미리미리 써놓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여기 내 카테고리가 없는데요. 그럼 보통은 기타죠. 그죠? 네, 기타를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발송 정책은 보통은 몇 시까지 주문이 오면 당일에 발송하겠다. 요거니까 뭐 상식적인 선에서 관리 누르셔갖고 신규 등록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택배죠. 네, 택배.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를 누릅니다. 외우세요. 관리를 눌러요. 여기에 신규 등록이 아니라 판매자 주소록을 누릅니다. 다시 할게요. 관리를 눌러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요. 다시 할게요. 관리를 눌러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요. 3번 했는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판매자 주소록 눌러요. 눌러서 나오면 이제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본인이 계약한 내용을 다 쓰세요. 다.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쭉 쓰고 여기 내용 뭐 기본 반품지가 출하지랑 반품지가 똑같다. 체크하세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체크하지 마요. 같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비두세요. 저장을 눌러요.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선택해요. 선택 누르면 그때서 얘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출하지명 또 한번 직업 이렇게 직업 정보였길래 보이니까 읽어버렸네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요. 넣고 나서 반드시 체크 꼭 체크요. 아셨죠? 네, 이 바운스에 맞게 춤을 추셨다. 훌륭합니다. 제주도 3,000원, 그 다음에 보통은 7,000원이죠. 도서상간이. 거의 대부분 그래. 항공료가 3,000원, 도서상간지방 7,000원. 기본 출하지로 설정 체크, 그리고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는 거야? 네, 뭐 어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기본 설정이라 들어와요. 얘 선택하고 선택 누르면 된 거예요. 드디어 된 거예요, 여기에. 네, 그리고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데 등록하면서 하면 안 뜰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상품 등록을 눌러놓고 빨리 노출 정보에 와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빨리 와서 요거부터 미리 생성해놔라. 요거부터 상품 등록하기 전에 미리 생성을 다 해놓고 내려와서 묶음 배송비를 할 거면 템플릿 신규 등록, 상품별 배송비를 할 거면 클릭해서 선택이요. 묶음 배송비는 그룹을 묶을 수 있지만 상품별 배송비는 그룹을 못 묶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편도 기준으로 넣어라. 반품 배송비가 6,000원이야. 여기 얼마 넣어야 돼요? 3,000원.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무료 배송 기준에 이제 6,000원 청구되는 거고 내가 착불 선결제로 상품 등록을 했어. 위에 무료 배송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품별 배송비에서 유료 배송으로 내가 여기다 3,000원을 넣었어. 그럼 나는 반품 배송비를 7,000원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에는 얼마 넣으셔야 돼요? 4,000원 이렇게 넣어야겠죠. 왜? 여기 3,000원하고 여기 4,000원하고 더해지는 거니까. 맞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 정보 들어오셔갖고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10,000원으로 등록한 게 가격 비교에서도 10,000원에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버튼이에요. 옥션은 가능합니다. G마켓은 불가능해요. 무조건 하거나 안 하거나 G마켓은. 옥션은 적용해도 된다, 적용하지 말아라.
적용해도 된다, 적용하지 마라. 서로 다르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쿠폰을 적용할 거니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죠. 할인 금액의 15%.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남들 다 할인 쿠폰 적용되는데 내 거 안 해놓잖아요. 누가 내 걸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마켓의 어떤 프로모션은 같이 따라가주는 게 좋다. 고객 혜택 광고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시스템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굳이 이거를 지금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 상품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상품에 있는 겁니다. 일반 상품이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아니라 한번 1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10페이지 보이시죠? 일반 상품. 네, 영혼이 없는 애들이죠. 그죠? 영혼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10페이지까지 가서 쇼핑을 할 리가 없단 말이죠. 여기는 그냥 암흑지대, 신생아, 인큐베이터 뭐 이런 거야.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뻗팅기고 있다가 물건이 한두 개씩 판매되는 형태를 좀 만들려면 이제 CPC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도 좋고 보통 지금 여기 딱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팔렸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1개, 5개. 본인 샀을 수도 있고요. 본인 샀을 수도 있고 이게 가격 비교를 타고 와서 마켓에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가격 비교를 탄 고객이 구매했을 확률이 또 있다는 거죠. 쿠폰이 적용돼서 최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뭐 오해를 하시는 게 지마켓에서 광고 안 했는데 그냥 팔려요. 그거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네. 가격 비교 타고 온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10페이지에 있는데 팔렸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CPC나 아니면 소소한 광고, 정확한 키워드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시도하고 클릭을 받다 보면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3일 동안 좀 꾸준하게 뭔가 주문 건수가 계속해서 나온다. 고정 건수가 광고를 통해서 그러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 얼른 뭘 단다? 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단다. 근데 지금 저거를 설명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등록이 이렇게 복사해 놓고 하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새로 하려면 열어놓고 바로 그냥 해버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장을 꺼내놓고 하셔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뚜니님이 이베이에 올린 상품이 지마켓 글로벌입니다. 지마켓 글로벌에 올린 상품이 지마켓 옥션이겠죠? 네이버에서 2,000원 할인된 가격에 팔리면 2% 추가 수수료도 내고 2,000원에 15%도 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아니죠. 뒤에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냥 2% 추가 수수료만 내게 됩니다. 2% 추가 수수료만 내게 돼요. 제가 운영관리 시간에 이게 왜 이렇게 팔렸고 수수료는 어디서 보고 정산 예정 금액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저는 퀴즈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과 관련한 거 혹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약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 에디터 경숙님이 2.0 그룹관리 등록했을 때 기존에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 리스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책이 바뀐 겁니다. 메인 페이지에 화면 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책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단에 노출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쏭쏭찐찐님이 뭘 보여달라고 하는데 일단 퀴즈부터 마치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수네. 쏭쏭찐찐님. 순간 딱 올렸으면은
저 답이 바로 나올 뻔했잖아요. 그죠? 자, 퀴즈입니다. 2.0 에디터 상세 페이지 총 길이가 4만 픽셀에서 6월 28일 기준으로 몇만 픽셀로 변경되었습니다. 몇만. 그래서 몇은 무엇일까요? 이응 빈칸을 번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3만원 광고성 임원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묻히기 전에 얼른 읽어야겠죠? 혹시 부가세 신고 관련 교육 영상도 있을까요? 예전 버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임성종 회계사님, 저희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5만 6천 개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쪽에서 하지 않으셔도 네.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하죠? 뭐 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모든 마켓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정상관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부가세 신고 내역 클릭하면 알아서 나오고 해당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조회를 누르게 되면 쭉 하고 데이터가 나오죠. 이건 이제 테스트 아이디를 안 나오는데 G마켓 탭 옮겨서 똑같이 한번 쭉 하셔갖고 조회 누르면 쭉 하고 나오죠. 그죠?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내 매출액과 뭐 이런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네,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직접 할 거냐, 세무사한테 맡길 거냐, 어느 게 좋으실까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네. 첫 번째 인증입니다. 레인 블리츠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용인님 하나, 네, 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죠? 오늘의 정답이 4번이었으니까 네 번째 계셨던 S10이 세상님 드리겠습니다. 네. S10이 세상님. 네, 이렇게 세 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메모장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메모장. 요거요? 네, 큰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약 5초 있다가 스크롤을 내려서 요 밑에 있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1, 2, 3, 4, 5. 네. 5 하면서 내려갔네요. 네. 자, 이렇게 밑에는 어차피 상품 정보 제공 곳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네. 됐습니다. 등록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 나 오늘 들어봤는데 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등록 못 하겠어. 혹시 이런 분들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드릴 거니까 지금 얘기해. 채비알림 상품명의 제품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로 짧게 넣는 것이 상위 노출에 좋을 거야. G마켓 옥션은 네이버의 노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꽉꽉 채우시는 게 좋고 쓸데없이 채우시라는 게 아니라 관련한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조회수의 범위가 넓어진다. 검색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사이트처럼 단순하게 짧게 딱 넣어갖고 패턴 맞춰서 상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이트 아닙니다. 네. 상품명 무조건 검색 기반입니다. 되셨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니까 다 같이 잘 알아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거 꼭 물 많이 드시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